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201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안전운전하시고 2012년도에도 즐거운 추억 라이딩 하면서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말이죠, 눈이 그렇게 많이는 안 왔습니다. 작년 겨울에 비해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조금 왔는데 염화칼슘을 무지하게 많이 뿌려버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염화칼슘을 다 소진하자 뭐 그럴 계획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뿌려서 생각보다 노면 상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염화칼슘은 1몰 이후에 이제 해가 쨍쨍 떠 있을 때는 그다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교차가 이제 갑자기 커지는 시점인 해가 딱 져서 해가 지고 난 직후에 잘 가로등 그 불빛 같은 데도 보시면 그 도로가 번들번들해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저도 좀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그런 거 보면 이제 조금 마음이 무서워서 스로틀을 줄이고 안전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평상시에 막 가마제 끼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노면이 마르고 컨디션 상태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오버페이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염화칼슘이 한번 뿌려진 상태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쯤이나 4월쯤에 비가 한번 쫙 뿌려가지고 더 이상 눈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온 다음에 깨끗하게 딱 마른 상태, 그 상태가 돼야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전, 그리고 염화칼슘이 항상 뿌려져 있다, 뭐 이런 그 생각하시고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고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할 부분들이요, 추우니까 자꾸 요걸로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춥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접지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라이딩을 하고 뭐 이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대화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겁니다. 이게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고요. 뭐 생각보다 멀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 진입에 관한 부분들. 라이더분들이라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륜차가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한 나라가 몇 나라가 없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고요. 어떤 바이크도 고속도로에는 진입할 수 없을 뿐더러 전용도로에도 진입할 수 없죠.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과 의견 수렴을 다 한 게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어떠한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거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속도로 허가해라, 들어가라 마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신경이 변했어, 그래갖고 야, 오늘부터 기분 좋으니까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 들어가! 라고 한다라면 전 반대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은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막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이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어떤 뭐 라이더의 권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 자기가 바이크를 샀어요. 바이크를 산 거는 국가에서 도로를 다 다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험상의 문제로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건 재산권에 대한, 사실상 국가에서 제한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위험해, 이런 거 다 떠나서 전 그게 일종의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었지요. 실제로 행복 추구권 이런 걸로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그 재산을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내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지네들이 뭔데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러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쪽에서는 아니면 해당 당국에서는 그러겠죠. 나름대로의 근거들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가 사망률 시사율이 높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한 게 언제냐? 그게 1972년입니다. 1972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왜 그런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정이에요. 이거 구전으로 막 이야기잖아요. 라이더들끼리 막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의전 차량이 딱 타가지고 이제 의전 차량도 옆에 쫙 붙고 이제 해갖고 경부고속도로를 딱 만들고 기분 좋게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러고 이제 딱 타갔대요. 그 대통령 리무진이겠죠. 그 대통령 그 차량이겠죠. 그거 딱 타고 갔대요. 딱 타고 가는데 뭐가 슝 지나가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저 오토바이인데요. 그러니까 야 뭔데 대통령보다 빨리 가. 야 씨발 오토바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 이래서 그때부터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게 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추정 아무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 대통령 한마디에 사람 여러 죽는 거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오토바이 통행 금지 이런 건 일도 아니었죠. 그때는 사실 이제 민주화 되기 전에 굉장히 엄혹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72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40년 가까이 되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이륜차 문화는 정말 말 그대로 개차반이었습니다. 개차반. 아무것도 관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안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행정이라든가 면허 체계라든가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단속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라이더의 권리라든가 아주 개차반이었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차반이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공무원이 달려들어서 저한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판입니다. 개판 5분 전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아까쯤에 당장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것들을 반대하느냐. 그것이 저는 충분한 준비 기간과 이제 라이더들의 교육 체계와 면허 체계와 이런 관리 체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라이더들이 들어간다면 물론 우리 라이더들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럼 개인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개인이 혼자 까불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어떻게 되든 그것은 그 사람 몫이지 그렇지 않느냐. 다른 대중 라이더들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것의 특성상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꿍 부딪히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라이더들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는 전 솔직히 무서워서 제대로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소위 얘기하면 지그재그랑 고개 운전을 하거나, 사실은 제가 많은 일반인들도 만납니다. 일반인들도 만나면서 제 직업이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고 저는 테스트 라이딩도 하고요, 오토바이 많이 타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진저리를 쳐요.
바이크를 타지 않은 사람들은 고속도로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단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눈에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골딩하고 마티즈랑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마티즈가 이깁니다. 100만원짜리 마티즈가 4천만원짜리 골딩이랑 부딪혀도 정면으로 부딪히면 100% 마티즈가 이깁니다. 뭐 이긴다는 표현이 좀 웃기죠. 그러니까 막 그랬을 때 어떤 게 뭐 운전자가 피해를 입느냐, 뭐 더 파손되느냐, 뭐 이런 뭐 상황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저는요 사실은 포카저기 더 무서워요. 튜닝된 아반떼 뭐 이런 그 아주 이제 젊은 친구들 있죠.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고속도로에 그 친구들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계몽은요 그 친구들 계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조금 자동차 운전자분들 욱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이제 자동차 운전자들 그래요. 근데 라이더분들은 한 번씩은 당해봤을 수도 있어요. 뭐 고속으로 달리는데 바로 옆에서 나는 차다 이러면서 내가 등치가 크지? 라고 하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추월해도 되는데 아주 요만큼의 간격만 두고 쉥 하면서 추월을 한다거나 일부러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당해봤고요. 그래서 많이 길거리에서 싸워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야, 오토바이 애들은 뭐 들어가면 막 지그재그로 막 미친 듯이 막 해갖고 뭐 속도 제한이고 뭐 지랄이고 걔들은 들어가면 미친 듯이 달릴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더를 타는 사람도 사람이고요. 다 겁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송을 일반인들이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뭐 심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뭐 어찌됐든 심리적인 문제네 폭하네 뭐 폭주네 뭐 이거 떠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보자면 제가 왜 당장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반드시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통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주행의 역사는 절름발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뭐 하자면 일단 장애를 갖고 있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2년도에 고속도로 진입을 못해서 그 고속도로 진입을 못한 상태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고속주행, 고속도로에 적응하는 기간이 없었고 그리고 면허체계라든가 교육체계가 개판입니다. 첫 번째로 면허체계를 보자고요. 면허체계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실기가 이제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스킬. 시속 10km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정말 과연 실제로 라이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 그 크랭크 코스와 S자와 뭐 협로와 그거를 통과하면 실질적으로 시속 300km를 오버할 수 있는 바이크를 돈만 주면 사서 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125cc를 타던 사람도 이종 소형 면허만 딱 타면 그냥 바로 대배기량 1000cc가 넘는 대배기량 사서 와 따다다다 이러고 다 들어갈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고출력의 바이크들 얼마든지 사서 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퀵 하시는 분들 뭐 CB400 타시는 분들 그분들 고속도로에 올려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지그재그로 못 가요. 무서워서 끽 해봐야 뭐 140, 150 나올 거 아닙니까? CB400 뭐 160 뭐 이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또 12사배 동호회에서 아니야 180 나와 이럴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타고 쳐요. 근데 뭐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계속 풀로 와 이러고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는 화물차도 대빵 크고요. 화물차와 화물차 중간에 끼어서 사고가 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것은 승용차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차도 웬만한 RV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사고가 납니다. 사망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그런 고속주행에 걸맞는 교육이나 면허체가 대한민국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런 교육을, 그러면 운전학원에 가면 그런 교육 시켜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뭐 스로틀을 뭐 감았다 놓고 뭐 이런 정교한 스로틀 웍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브레이킹 웍 뭐 이런 것들을 과연 국가에서 한 번이라도 고속주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이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시내 도로 주행을 하면서 빨리 가려고 이제 사이로 막 가고 이런 모습들만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라고 오토바이 저거 새로 샀고 그런 말면 실제로 정차되어 있는 차에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륜차 운전자가 위험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제 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자동차 운전자가 조금 이제 이륜차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 적용상 이제 과실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다치는 거는 그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속도가 나면 날수록 고속도로에 올려서 만약에라도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건 이륜차지 사륜차 운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고속 컨트롤 정도의 그 국가에서 예산을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도로 주행을 경찰관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거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한다면 전 지금이라도 고속도로 주행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라이더들은 그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신설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고속주행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그러니까 이륜차의 정비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가는데 사실상 40km, 50km에서 체인이 끊어져서 뒷바퀴를 감아가지고 갑자기 뒷브레이크가 락이 됐다? 40km, 50km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큰 문제가 돼서 사고 날 수도 있지만 고속도로 상황에서보다 큰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전혀 관리가 돼 있지 않는 바이크들도 도로에 나와서 타고 문제가 발생되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나간다면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기 검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부품의 단가라든가 아니면 이 차의 뭐 연식의 뭐 어떤 거라든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험사에서 중고차 값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합보험을 타서 이렇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리 체계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적정 보험료를 해서 뭐 라이딩의 경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왜 차 보험 들 때 가잖아요. 몇 세 이상의 뭐 라이딩 경력 몇 년에 뭐 그렇게 하면은 얘가 정기 적성 검사를 맡았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돼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생기고 종합보험을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도 종합보험을 들 수는 있죠. 몇몇 기종들에 대해서. 하지만 겁나 비쌉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이륜차 등록 대수를 보면 그게
180만 대 정도 됩니다. 180만 대 정도 되고요. 그 중에 250cc 이상의 레저형 바이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퀵 하시는 분들도 400cc라든가 250cc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그게 실제로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180만 대 중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만 대, 6만 대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배기량의 이 바이크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 주행하게 되면은 그런 대배기량 산업들도 조금 이제 발전을 하겠죠. 하지만 대배기량이면 대배기량일수록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리와 교육 체계가 더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무작정 올린다라고 한다면 정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더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문화, 고속주행 문화는 사실은 완전히 절름발이에요. 말 그대로 장애인입니다. 문화적 장애를 갖고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부목 같은 거 하나 대줄 테니까 뛰어봐봐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잘 뛸 수 있을 것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문염에서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객관적인 뭐 증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먼저 앞서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전 바람직하고 사실은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 올리기 전에, 물론 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더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사고 발생률도 더 적고요. 그리고 라이더들이 사실은 시내 주행에서 좀 더 사고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더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은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대배기량 갖고 계시는 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깝깝하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크 이 등록 택시 현황상 그게 이제 3, 4% 정도를 차지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다 같이 이용하려면 정부의 그런 관리 체계와 면허 체계, 교육 체계가 반드시 선행된 후에 한 2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길면 한 2년 정도, 짧으면 한 1년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교육이 실효를 얻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년 정도의 유예기간과 교육기간을, 그리고 보충교육기간 뭐 이런 것들, 개몽기간 이런 것들을 두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단 고속도로는 반드시 진입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 권리를 더 이상은 억압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 요구고 라이더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최대한 없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토론들이 아주 거세지지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이제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야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들어와 이 새끼들아, 그냥 국도나 타게 되냐,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나는 뭐 사실은 들어오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입니다. 왜냐면 해외는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 들어가면 또 다 이렇게 돈 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근데 전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 라이딩을 일본에서 안 해봤습니다만은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겁나게 비싸답니다. 고속도로 통행비가.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세금 걷기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세수 증가에도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런 측면에서도 고속도로를 빨리 조만간 확고한 대처를 마련해서, 교육체계와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고속도로의 진입을 허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폭주족들이 조금 없어졌죠. 뭐 그거는 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시민들한테 위화감 조성하고 쓸데없이 위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걔네들을 좀 이렇게 좀 그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포카족입니다. 포카족. 아반떼 두렵습니다. 저 옆에 안 갑니다. 또 근데 아반떼인데 노말 아반떼야. 근데 운전자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 괜찮습니다. 이거 갑자기 좀 애정남으로 가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아반떼 네온 사인이 2개 이상 달렸다? 옆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랍니다. 근데 더군다나 애가 젊어 운전자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김 여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네온 사인 이거 좀 위험하고요. 일단 머플러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 그런데 순정 머플러가 아니고 이게 머플러가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삐어 나오면서 배기음이 지나치게 크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웃자고 한 얘긴데요. 이러면 또 아반떼 동호회에서 나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요즘에 EF 소나타 거기에도 많이 합니다. 사실 무섭잖아요. 라이더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칼질하고 다니면요 사실 겁납니다. 그렇게 해서요 혹시라도 대포처럼 만났는데 접촉사고 일어났는데 나는 어디 날아가고 걔는 어디 도망가면 찾지도 못해요.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라이더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김 여사 다음으로. 그리고 차체가 내려갔어. 뭐 다운 스프링을 했다든가 이런 차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날개를 달았다.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나 절대 옆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거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종의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그 모터스포츠에 심취한 매니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굉장히 흐리고 있지요. 제가 이제 그 20여 년 비슷한 시간을 이렇게 바이크와 함께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정이 참 거지 같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늘에 허리에 실을 깨가지고 쓸 수 없는 것처럼 고속도로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체계, 교육체계, 요 부분들, 면허체계, 요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된 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뭐 주저주저리 얘기 많았습니다. 신년 됐는데요. 올해는 눈이 좀 많이 안 오고 안 쳤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이크를 샀기 때문에 조금 타야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크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거고 실험도 할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앞으로도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2012년에 더 알차고 또 좀 재미있는 기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다양하게 용품 같은 것도 리뷰도 좀 하고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뭐 위험한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제가 먹고 사느라고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못 만들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 방송 많이 전파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연승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